여러분, 의외로 쿠팡에서 잘 파는 분들은 광고를 잘 몰라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쿠팡은 광고가 중요한 플랫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저는 쿠팡에서 판매를 하실 때 소싱 70%, 물류 20%, 콘텐츠와 광고 10%이 순서대로 중요하다고 늘 말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제가 본 수많은 케이스에서 이게 맞다는 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즉, 무엇을 파느냐가 성패를 가르는 플랫폼이 바로 쿠팡이라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로 여러분이 누구나 알만한, 그러니까 삼다수 정도의 인지도를 가진 생수 회사를 제가 운영을 한다고 해볼게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쿠팡 광고를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사실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고요? 쿠팡 로켓 배송팀에서 알아서 연락이 와가지고 삼다수 상품을 매입을 해가고 알아서 광고를 돌리고 판매를 한 뒤에 알아서 정산을 해주니까요. 내가 이 삼다수라는 인지도 있는 상품과 브랜드를 가졌다라는 것만으로 쿠팡에서 알아서 매출과 순이익을 내주고 배송 CS까지 다 해줍니다. 이 쿠팡 광고에 대해서 복잡하게 공부하고 알고리즘을 공부하고 이럴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삼다수 회사가 해야 될 일은 어떻게 하면 이 생수의 제조 단가를 떨어뜨릴까? 어떻게 하면은 이 삼다수 같은 제품을 하나 더 만들어서 또 쿠팡에 넣을까? 이 고민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팔려는 상품이 아무도 모르는 갓 만든 신생 상표의 생수라고 해봅시다. 노출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광고를 태워야 되고, 그렇게 열심히 광고를 태워서 겨우겨우 1페이지까지 올려놔서 광고 없는 자연 노출이 될 때까지 만들어 놨더니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깁니다. 이 1페이지는 또 이미 쟁쟁한 경쟁자들이 포진을 해 있는 곳이죠. 내 상품은 거기에 이미 잘 팔고 있는 생수들보다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걔네들보다 가격이 싸든지 같은 가격이면 양이 많든지 뭔가 더 좋은 차별화 포인트가 있어야겠죠. 이 모든 노력을 잘 하고 있어도 또 이 페이지로 밀려나겠죠. 그래서 쿠팡에서는 그냥 삼다수 같은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게 짱이에요. 그래서 상품이 무엇인가가 가장 중요하고, 이게 쿠팡에서의 치트키입니다. 이것만 갖고 있으면 나머지는 쿠팡이 다 알아서 해주고요. 이 쿠팡이 다 알아서 해주는 선순환 구조를 타고 나면 다시 다른 좋은 상품을 소싱할 수 있는 또 다른 선순환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별로 좋지 않은 상품을 처음부터 소싱하는,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못 끼게 되면 이 노출을 위해서 계속 유료 광고를 태워야 되고요. 광고를 끄면 매출이 안 나서 재고로 남게 되고요. 재고로 남아서 안 팔리면은 보관료만 나가게 되고요. 그래서 그 상품은 그냥 보관료만 나가는 채로 두거나 반출을 해서 버리게 되고요. 근데도 쿠팡에서 매출은 나야 되니까 또 다른 상품을 재입고를 하게 되고요. 또 똑같은 사이클을 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쿠팡 광고가 과연 노력을 하고 매일매일 모니터링하고 바꾸면 돈을 잘 벌 수 있는 구조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함정입니다. 쿠팡 광고는 상품을 직접적으로 노출하는 형태의 광고만 존재하고, 광고의 문구나 소재나 내가 노력해서 바꿔보고 테스트를 하고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그 어떤 형태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쿠팡에서 잘 팔릴 만한 상품의 상태일 때만 광고의 효율이 자동으로 딸려 올라가게 되는 구조라서, 여러분이 광고를 노력하고 공부하고 광고를 계속 바꾼다고 해서 상품이 바뀌지 않았는데 드라마틱하게 이 광고 효율을 개선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 잘 팔리는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힌트를 드릴게요. 제가 직접 만나본 아주 잘 파는 셀러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황당한 공통점은 처음부터 쿠팡에 팔려고 소싱한 상품들이 아니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즉, 그러면 이분들은 어디에서 팔려고 소싱했냐? 애초에 브랜드를 만들려고 했다가 계획이 어그러져서, 또는 브랜드의 사이드 사은품으로 끼워 팔려고 만들었다가 너무 많이 만들어서, 또는 퀄리티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낮아서, 또는 공장에 방문했는데 이건 팔 생각이 없었는데 가격 대비 너무 괜찮아 보여서 와디즈에 론칭하려고 만들었다가 와디즈의 수수료가 너무 비싸서 론칭을 안 하게 되면서, 그래서 쿠팡에 그냥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넣었다가 우연히 잘 팔리게 되면서, 이런 황당한 케이스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광고 태워서 팔기는 귀찮고 배송 보내기도 귀찮고 해서 그냥 쿠팡에 때려 넣었는데 너무 잘 팔리고 심지어 순이익까지 잘 남았다. 그러다 보니 계속 재입고를 해서 팔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라는 것들에 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광고에 대해서 막 물어보시는데, 솔직히 광고에 대해서 진짜 잘 모르신다고 생각이 들 만큼 정말 기초적인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은 원래 처음에 브랜드로 하려고 했던 분들이다 보니까 한두 가지 상품을 100개, 200개, 많게는 1000개 이상을 갖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한두 가지 상품을 팔아가지고 한 달에 순이익이 적게는 500, 많게는 2000, 3000까지 찍히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쿠팡을 처음 하시는 초보
신규분들이었습니다. 쿠팡 강의는 당연히 안 들어보신 분들이었고요. 또 재밌는 거는 이분들은 원래 네이버에서 등록을 해놓고 네이버에서 잘 안 팔리니까 쿠팡으로 넘어온 케이스예요. 왜냐면 네이버는 그 광고 세팅이 쿠팡보다 훨씬 더 어렵잖아요. 광고를 잘 모르시다 보니까 광고를 정교하게 직접 세팅을 해야 되는 네이버에서는 아예 매출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은 브랜드를 염두에 두셨기 때문에 이 상품을 보면은 약간 보자마자 이런 말이 나오는 상품들이거든요. 이게 모두가 필요한 상품이에요. 디자인적으로 예쁘다든지 또는 이게 적정 가격대가 2~30만 원인데 판매가가 5만 원이다. 이런 상품들. 보면은 이럴 수 있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쿠팡에 파는 상품들을 소싱을 잘해 오시는 대표님들의 몇 가지 유형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그래도 본 케이스가 많다 보니까 조금 유형화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유명 브랜드의 라이선스를 확보해서 평범한 상품에 적용한 케이스였습니다. 특히 이런 거는 유아동 상품에서 굉장히 많은데요. 그리고 핑크퐁 만두, 뽀로로 김, 뽀로로 보리차, 특히 뭐 뽀로로, 핑크퐁, 마이멜로디, 키티 이런 IP가 붙은 상품들의 경우에는 뭐 다른 플랫폼도 마찬가지지만은 쿠팡에서 더더욱 매출이 잘 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쿠팡은 이 콘텐츠 관여도가 거의 없다시피 한 플랫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세 페이지를 안 읽어요. 네이버는 상세 페이지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쿠팡은 거의 안 읽다시피 합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쿠팡에서 상품을 사는 사람들은 그냥 그 상품이 당장 필요해서 사는 경우가 많고 평소에 늘 사던 걸 사는 경우가 많아요. 만두가 뭔지 몰라서 쿠팡에 사는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상세 페이지에서 이 만두의 영양가라든지 맛이라든지 성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스터디를 하고 사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쿠팡에서는 그냥 상세 페이지를 패싱하고 가격, 그다음에 그람수, 후기 대충 보고 구매를 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아기용 제품이다 라고 했을 때는 만약에 우리 아기가 만두를 잘 안 먹어. 근데 이제 여기에 아기상어 캐릭터가 있어 라고 했을 때는 이 캐릭터 때문에 이 만두를 조금 더 잘 먹어줄 수 있다 라고 하면은 엄마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거죠. 게다가 또 쿠팡 같은 경우는 왜 상세 페이지를 안 보냐면은 우리가 온라인에 상세 페이지를 잘 보는 이유는 직접 보지 않고서 샀는데 상품이 별로일 경우에 반품을 해야 되는 리스크가 발생하잖아요. 쿠팡 같은 경우는 배송비도 무료, 반품비도 무료다 보니까 생각 없이 시켜버리고 별로면 반품하면 되니까 그래서 더더욱 상세 페이지를 읽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상품 목록 단계에서 내가 만두가 필요하면 만두 검색한 상태에서 그냥 목록을 보고 500g에 이게 8,000원이다, 9,000원이다 하면은 이게 1,000원 싸네. 근데 9,000원짜리가 핑크퐁 캐릭터가 있네. 그럼 캐릭터에 1,000원 더 쓸 수 있지. 그러면은 9,000원짜리를 구매해야지. 이런 사고 플로우로 그냥 구매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B2B 수요가 높은 상품들이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소스통, 식자재 용기, 업소용 행주, 업소용 앞치마 이런 것들. 이 업소용 상품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급하게 사는 경우가 많아서 쿠팡에서 대부분의 거래가 일어납니다. 요즘은 쿠팡을 이용하는 것도 많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재구매가 많기 때문에 그 전에 샀던 거를 계속 반복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거는 이제 광고를 태우지 않아도 꾸준하게 팔리는 품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되게 알짜배기 분야인데 셀러들이 본인들이 잘 안 쓰다 보니까 소싱을 잘 안 해요. 본인들이 생각하는 선에 소싱을 하다 보니까 이쪽에 수요가 되게 많은데 잘 소싱을 안 해서 틈새가 굉장히 많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가격, 디자인, 썸네일 이 세 가지에서 강하게 어필이 되는 상품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쿠팡에서는 상세 페이지를 거의 읽지 않기 때문에 첫인상에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멀티탭인데 우리 집에 멀티탭 몇 개씩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하얀 거 아니면 검은 거 쓰시죠? 스위치는 주황색 쓰시잖아요. 근데 요즘 쿠팡에서 멀티탭 검색하면은 되게 예쁜 컬러로 된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도시락통인데 레고 느낌 나는 디자인인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변기솔 중에 저는 그 변기솔 시중에 나온 거가 되게 불편했던 게 그 변기를 이렇게 닦고 나면은 가끔씩 물이 이렇게 묻어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변기솔 꽂이에다 꽂으면 물 묻은 게 밑에 이제 꽂이에 고이잖아요. 저는 그게 되게 더럽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좀 벽걸이에 걸을 수 있는 형태였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또 그런 것들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쿠팡에서 썸네일을 한눈에 딱 보이면은 바로 이제 구매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썸네일에서 바로 어떤 내가 필요한 기능이 바로 보이게 되는 것들 또는 가격이 엄청 싸다. 그래서 쿠팡은 상세 페이지에서 TMI로 얘기를 해서 전환을 시킬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가격, 디자인, 썸네일 여기에서 대부분의 해석이 다 가능해야 되거든요. 거의 여기에서 90%의 이제 구매 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강점을 어필할 수 있는 상품군인 경우는 쿠팡에서 잘 팔 수 있는 좋은 구조를 가졌다라고 봅니다. 자, 이런 상품들을
파신다 라고 했을 때 상위 페이지로 올렸다 하면 여러분들 쿠팡에서 검색해 보시면 광고 사이사이에 있는 오가닉하게 노출되는 상품들은 그냥 자연 노출이 돼서 그냥 광고비 안 쓰고 팔리는 상품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실 이쪽으로 진입하는 걸 목표로 하셔야 됩니다. 이쪽으로 진입하지 않으면 쿠팡에서 뭘 팔아서 돈이 남는다라고 생각하기가 거의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대부분의 쿠팡 셀러분들이 광고비랑 로아스 때문에 매일 광고를 껐다 켰다 내가 도대체 돈을 벌고 있는 건지 잃고 있는 건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소싱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보시는 게 현실적으로 확률이 높습니다. 또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판매가 자체가 높은 상품 또는 케이스 인증이 필요한 상품도 저는 추천을 드려요.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쿠팡 강의에서는 판매가가 한 뭐 9,900원, 12,900원 이 정도의 판매가인 상품들을 추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냐면은 초보자들이 소싱하기 부담이 없는 가격대여서 그래요. 거래량이 많기도 하고요. 사실 이 가격대의 상품들이 쿠팡에서 제일 잘 팔리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잘 팔리는 것과 내가 돈을 남기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여러분이 잘 팔리는 거는 상관이 없고 내가 돈을 남기고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시면 저는 케이스 인증이 필요한 제품이나 판매가 자체가 5만 원이 남는 상품을 파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제가 아는 어느 대표님이 아기띠 있잖아요. 그 부모님들이 아기 그 신생아 이렇게 포대기 같은 거 이렇게 등이나 배에다가 감싸는 거 있잖아요. 그 아기띠를 중국에서 한 10,000원 정도에 소싱을 하셨는데 그걸 쿠팡 로켓 그로스에 5만 원 정도에 판매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걸 로켓 그로스에 넣으려고 소싱한 게 아니라 원래는 그 유모차 브랜드를 만들려고 했다가 아기띠를 그냥 같이 브랜드에 하려고 했는데 이걸 막상 소싱을 하고 나니까 품질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냥 로켓 그로스에 귀찮아서 넣었대요. 근데 이게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에 일단은 우리나라 아기띠 브랜드들이 대부분 가격대가 20-30만 원짜리로 형성이 되어 있었고 아기띠 자체가 되게 오래 사용하지 못하는 상품이다 보니까 이거를 20만 원 넘게 주고 사기가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분이 이제 5만 원 정도에 넣었는데 그래도 소싱 가격이 10,000원이니까 4만 원 정도가 마진이잖아요. 물론 뭐 배송비랑 이것저것 하면은 남는 거는 한 뭐 2만 원 정도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남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이분이 판매가 2-3만 원짜리를 했다라고 하면은 까딱 광고 잘못하면은 적자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5만 원짜리를 했기 때문에 뭐 이것저것 뭐 반품이 있거나 광고를 조금 잘 못해도 판매 가격 자체가 높다 보니까 이 마진이 남을 수 있는 구조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케이스 인증이 필요한 상품군이거든요. 왜냐하면 어린이 제품이다 보니까. 그래서 경쟁자가 훨씬 더 적었던 거고요. 이게 조금만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케이스 인증 자체가 허들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안 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더 마진을 확보할 수 있고 경쟁자를 쳐낼 수 있는 구조인 건데 대부분의 초보 대표님들은 케이스 인증이 있으니까 안 해야지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케이스 인증도 뭐 검색량이나 수요가 받쳐준다라고 하면은 저는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광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광고에 대한 내용은 없는 하지만 광고의 성과에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쿠팡이 광고가 어렵다 보니까 광고를 공부하고 싶은 대표님들이 많다라는 거를 알아요. 하지만 쿠팡 광고가 어려운 이유는 초보자분들이 처음 쿠팡을 시작을 할 때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광고가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 놔서 즉 쿠팡이 이 초보자들을 위한 꿀을 발라놔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처음에 이제 한국인들 뭐 코카콜라를 마케팅했던 방법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코카콜라를 처음에 공짜로 나눠주고 그럼 이제 사람들이 와 좋다라고 마시다가 갑자기 이 공짜 공급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콜라 중독이 되니까 돈을 주고 사 먹게 되는 거죠. 쿠팡이 우리나라 셀러들한테 똑같은 방법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광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도 광고비를 그냥 쓰기만 하면은 매출이 알아서 나게 만든 거죠. 하지만 내가 어느 정도 팔리고 나서 매출이 아니라 내가 얼마를 남기는지를 그거를 중요하게 보는 시점이 되고 나면은 내가 광고를 공부하고 스스로 핸들링 해보고 싶어도 그게 안 되는 시스템이라는 거를 그제서야 깨닫는데 그때가 되면 이미 내가 쿠팡에 물린 돈이 많아서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광고 시스템 자체가 내가 뭔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은 내가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렇진 않고요. 광고 지표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요소들을 항상 잘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선호도 점수라는 거예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클릭 자체가 광고 점수에 반영이 될 수 있어요. 그냥 클릭만 잘 돼도 이거는 광고가 잘 짜여진 거야. 광고 점수를 높여줘야겠어 할 수 있지만 쿠팡 같은 경우는 광고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광고 클릭 플러스 구매까지 다 트래킹할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광고를 클릭하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구매까지 잘 되어야 결국은 이 광고 자체가 효율적으로 돌아간다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 상품이 잘 팔려야 이 광고가 좋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잘 팔리고 있는 상품에 예산이 더 분배가 되고 같은 돈이면 더 많이 노출을 시켜주는 구조입니다. 잘 팔리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고 다시 돌아가면은 잘 팔릴 만한 물건을 소싱하는 것. 쿠팡 판매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좀 이론적으로 가자면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할 수 있어요. 전환율. 전환율이라고 하면은 클릭 대비 구매율이죠. 그리고 후기의 점수, 후기의 이미지가 있느냐, 반품률이 얼마나 높은가, 배송 속도, 그리고 고객이 질문했을 때 얼마나 빠르게 응답을 하는가, 그리고 상세 페이지의 내용과 달라서 클레임이 걸린 적은 없는가, 즉 고객 경험을 얼마나 일관되게 좋게 해주는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 효율, 광고 세팅 상태와 상관없이 이 상품을 경험한 고객들이 좋은 경험을 하면은 이 광고와 상관없이 광고 효과가 좋아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하실 때가 있어요. 이제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간혹 있잖아요. 그럴 때 정말 내가 뭔가 진심으로 누구를 대했을 때 누군가 그걸 알아준다든지, 내가 진심으로 좋은 상품 만들었을 때 마케팅을 별로 하지 않아도 잘 팔린 경험이 간혹 있다든지 뭐 이럴 때가 있잖아요. 어쨌든 쿠팡도 물론 이제 정량적으로 데이터화 해가지고 상품들을 관리하긴 하지만 쿠팡이 추구하는 방향성 자체는 어쨌든 이 쿠팡이라는 플랫폼 안에서 고객들이 좋은 경험을 하기를 바라고 그거를 최대한 정확하게 측정을 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들을 계속 개선을 하는 거다 보니까 결국은 광고를 잘 핸들링한다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셀러들이 학습하기보다는 길게 보면은 좋은 상품을 제발 소싱해줘, 그리고 고객들한테 잘해줘, 이런 방향성을 쿠팡이 바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브랜드로 만들려고 이렇게 공들여서 상품을 소싱했는데 우연히 쿠팡에 넣었는데 잘 팔리고 돈까지 남았어 라는 케이스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 쿠팡에 임하는 자세 자체가 나 돈 많이 벌고 싶어, 근데 쿠팡이 제일 쉽대, 내가 일 안 해도 된대, 돈이 자동으로 벌린대, 이런 사고방식으로 가면은 쿠팡에서 오히려 돈을 벌기가 어렵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본 케이스들은 나는 쿠팡에서 상품을 팔 생각이 없고 나는 좋은 브랜드를 만들어서 좋은 가치의 상품을 딜리버리를 잘 할 거야. 근데 어쩌다 보니 뜻하지 않게 쿠팡에 상품을 넣게 되었는데 너무 잘 팔려서 갑자기 막 로켓에서도 내 상품을 넣으라고 제안이 오고 로켓의 높은 사람과 미팅을 하게 되어서 고급 정보들을 알게 되고 갑자기 내가 쿠팡에 정말 높은 등급의 셀러가 되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쿠팡이 되게 똑똑한 회사잖아요. 좋은 상품을 제공하는 셀러는 정말 기가 막히게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든 쿠팡에서 돈을 벌고자 하는 셀러들은 기가 막히게 쳐내는 것 같아요. 결국 좋은 상품을 좋은 가격에 제공하면요, 제 생각에는 좋은 기회는 오는 것 같습니다.